하정희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의 병명을 잡아본다고 하면 남성 갱년기라고 잡을 수도 있고요. 부신 피로증후군이라고 잡을 수도 있고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도 잡을 수도 있고 내인성 노인 우울증이라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부신 호르몬이에요. 부신이 뭐 하는 기관이냐면 우리 몸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고 면역의 역할을 하고 뭔가 싸울 수 있는 힘들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감기도 잘 걸리실 수 있고 체내 어떤 수분 조절이나 전해질, 혈압 조절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압도 이제 오실 수가 있고요. 남성의 어떤 근육량이나 인대나 관절의 튼튼함을 조절하는 남성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가 진행이 되면서 관절 인대가 약해지고 허리 다리 약해지고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 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온도계, 체온 조절기의 역할을 합니다. 얘는 우리 몸의 보일러 역할을 하는 심장을 다 돌리고 대사를 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 문제가 생기면 대사가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서는 도파민 등등 어떤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상이 생기면 행동이나 인식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느낌도 막 들고 그리고 학습하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기분 조절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요. 이게 우리 몸에서 알람시계 역할도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야, 쉬어야 할 시간이야, 잘 시간이야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야 한다던가 안 그러면 요 자체가 밥맛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고 낮 시간대는 또 꾸벅꾸벅 졸고 이렇게 잠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호르몬, 그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다는 점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조금만 넘쳐도 또 조금만 부족해도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하잖아요. 이 호르몬 정상화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르몬은 규칙성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일정하게 굴려줘야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뭐 술이나 담배나 커피, 스트레스, 과로 등 이런 게 내 몸에 확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뿜뿜 하고 이제 뿜어냅니다. 그러고 나면 다 고갈되고 더 뿜어낼 게 없으면 나중에 내 에너지가 처져 버리는 거예요. 예, 커피 먹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나서 다 탕진하고 나면 다음날 돼서 아무리 기운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어올릴 기운이 없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 오래 지속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수면도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수면제가 없이도 주무실 수 있어야 되고 자고 일어났을 때 되게 개운하셔야 돼요. 활기차고. 그게 될 때까지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간단한 운동을 하면 호르몬이 잘 나와서 정상화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파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셔 주시는 것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적절한 운동과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맞춰서 잘 하시는 거겠지만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것까진 다 못하시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생활에서 가벼운 운동이나 움직임들 해주시면 아주 좋아지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자세에 따라서 또 활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자세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펴고 있을 때랑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고 있을 때랑 언제가 더 기운이 있어 보이나요? 당연히 자세를 펴고 있을 때겠죠. 그렇죠. 자세를 그렇죠. 펴고 있을 때가 훨씬 낫습니다. 그럼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기력이 세고 좋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게 유전자에 있는 거고 그만한 어떤 이게 과학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흉추 쪽, 뒤쪽 경추 쪽에서 신경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손이 저리거면 목 디스크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저리면 허리 디스크 의심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기서 신경이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의 심장이나 폐 같은 엔진을 돌리는 그 신경도 바로 이 목 조금 아래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흉추 쪽이 꾸부정하고 이렇게 눌려 있으면 안쪽으로 가는 혈류나 신경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또 화병 있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 나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 없잖아요. 다들 이렇게 하고 아우 답답해 이렇게 이제 가슴을 치고 그러시거든요. 이분들도 자세 자체가 심장이나 엔진을 압박하는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신경을 누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고개가 쑥 빠져나오고 안쪽으로 이렇게 눌려있는 자세가 되면 안쪽에 있는 심폐 엔진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눌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활기차고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는 자세를 무조건 펴주는 식으로 기운찬 식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팁을 한 가지를 드리면 이제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 그중에서도 할아버지분들이 자꾸 이렇게 허리 쪽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세가 되게 안 좋습니다. 몇 가지 안 좋은 자세들이 있는데요. 그 좀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다리를 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정력 약화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허리 골반을 약하게 만들고 골반의 순환을 떨어뜨리게 되고 아래쪽의 기운들을 다 뺏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들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서 정자나 이런 형성들도 나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래서 다리를 꼬아서도 안 되고요. 다리를 쩍 벌린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자세 있죠. 이것도 허리 쪽에서 나오는 신경들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허리, 다리 힘 이런 쪽을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가슴을 딱 펴시고 바른 자세로 목도 이렇게 바로 딱 펴주시는 자세를 취해주시는 것들이 심폐 기운을 도와서 활기차게 살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여기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요. 다리를 꼬거나 삐딱하게 한쪽 다리로 서거나 아니 쩍 벌리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 자세들을 하는 것들은 정력이나 하체의 힘 쪽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수정하시면 좋은 기운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수면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이것을 개선하는 데 나서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특히 노인분들은 수면을 꼭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를 하기 전과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랑 그리고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아가씨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갱년기가 되면 생리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건데 여기서 제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생리를 하기 전에는 엄마가 좋은 유전자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유전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아가씨가 되고 나서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밥 잘 먹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 소화기가 좋고 기력이 있고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이 되면은 그 우리 몸에서 밖에서 벌어올 수 있는 영양분은 한계가 돼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되고 나면 잘 먹는 할머니 아무도 없어요, 사실. 예, 다들 식욕 옛날보다 떨어지십니다. 그쵸. 이때부터는 이제 아껴 쓰는 게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아껴 쓰기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 몸을 재구성하고 회복시키는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면입니다. 그래서 수면 부분이 굉장히 좋아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고요. 오래 사시는 노인들 보면 다들 잠을 젊은이들처럼 잘 주무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잠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잠을 잘 처음에 들기만 하면 자긴 잘 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을 체크할 때는 5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잠이 잘 들지 못하는 거. 요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꿈이 많으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다가 깨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지 않은 거고요.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도 꼭 체크를 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으면 내가 잘 못 잔 거예요. 예, 제가 컴퓨터를 끄지 않고 이제 집에 갔다가 뭐 어디 다시 출근을 하면 컴퓨터 되게 버벅버벅거리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수면이 잘 안 되는 뇌가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되는 건데요. 제가 모니터만 끄고 간 게 바로 눈만 감고 있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으려고 하면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치료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노인성 수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오래 걸립니다. 예, 이게 호르몬 쪽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가시기 때문에 일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오래오래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치료하신 다음에 이제 유지하실 수 있는 습관으로는 구기자나 둥글레 또는 산조인을 차로 계속 드시면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환자분한테 쓰이나요? 네, 말씀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신경성이고 아랫배랑 관련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광염이나 각종 골반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들이 많으신 환자분들한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또 난임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리도 골라지고 그리고 월경통이나 자궁의 약한 부분들도 이제 메꿔지고 그리고 난임 준비로 이제 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생긴 증상들도 많으신데 그런 것들도 같이 좋아합니다. 아까 김현정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 설화에 나오는 사람도 이제 항부자를 먹고 임신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임신이 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엄청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아, 네. 아이고, 큰일입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검사를 네. 더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시간이 정말 안 나시나 봐요. 아드님이 지금 네. 어떤 상황이세요? 네. 지금 이제 신입 자원이라서 이제 그 검사를 이제 이 녀석은 한 2달로 미뤄놓고 있는데 저는 좀 빨리 해라고 하고는 있지만 아이고. 아직 안 하고 있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자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단백뇨가 600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걱정이 제가 참 많죠. 그리고 이제 아이고, 제가 예. 데리고 있지 않고 네. 혼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네, 새끼를 다 매식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짜게 먹지 말란 얘기만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약을 좀 어떻게 먹이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차에 맞아요, 맞아요. 건강 한의사 제가 지금 보고 있다 네네 예, 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 아드님이 단백뇨 있다는 거 알게 된 게 이번 처음이에요? 네, 요 심각하게 알게 된 건 최근이죠. 아, 심각하게 알게 된 건 최근이고 예전에도 조금씩 나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괜찮다라는 얘기만은 그쵸. 들었죠. 아드님 특별히 체격이 좀 살집이 있거나 말랐거나 아니면 보통 정도세요? 어떠세요? 그냥 보통이에요. 네, 특별히 뭐 밥 잘 못 먹거나 감기 많이 걸렸거나 아니면 허리가 좀 잘 아프거나 다른 어떤 그런 건 없으시고요. 특별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남자치고 조금 이제 신경 많이 스트레스는 쓰거나.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스트레스는 뭐, 네, 그랬을 거고. 음, 보면 그 녀석이 이제 좀 피곤하니까 매일 제가 이제 그 혼자 생활하는 곳에 가보면 맨날 맥주를 하나씩 먹었어요. 그랬구나. 네.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좀 보면은 네. 개가 좀 나와 있어요. 살이 찌거나 네. 마르지는 않았는데 네. 임신한 사람처럼 배가 나와 있어서 너 언니는 그치. 약간 좀 똥배가 나왔다고 그럴까? 아니면 약간 그 배만 좀 나와 있. 자, 내 체격에 비해서 지금 배가 좀 더 나오신 분이고 단백뇨가 네. 있으시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네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맥주도 드시고 예, 네.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한방 치료로 좋아질 수 있어요. 어머님 답부터 얘기를 네네. 드리면 좋아질 수 있는데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사실. 예, 네네. 검사를 좀 빨리 받는 게 제일 좋고 왜 네. 검사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냐면은 한방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요건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래 걸리면 어머님도 귀찮고 아들도 힘들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어머님 네. 마음도 아프지만 아들이 또 검사 받으러 가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또 한의원 오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네. 속상한데 그런 것들이 치료가 진행이 될 때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판단하고 앞으로 얼마나 치료를 더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보려고 하면 검사 네.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오면 훨씬 더 예후를 결정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한약 치료가 신장 쪽으로 좋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혈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그 한방 치료가 원래 골반 쪽이랑 신장 쪽으로 좋게 하는데 되게 기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 신증후군이나 이렇게 신장 기능이 다 떨어져서 막 투석하고 이러신 분들도 약을 먹고 좋아지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우는 나이도 어리시고 사실 아드님 나이 많이 어립니다. 어리시고 또 신장 기능 자체가 지금 혈뇨랑 단백뇨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뭐 아주 뭐 치료가 안 될 정도로 나쁘고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체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조금 보고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좋은 한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잘 받으셔서 한약 네. 처방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아드님이 지금 어머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아드님이 귀찮다고 검사 안 받고 한의원 안 가려고 하고 자꾸 치료를 뒤로 미룰 거예요. 사원이다 네. 보니까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그거 최대한 네. 빨리 데려가는 게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제일 큰 역할이실 거예요.